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세 분 모셨습니다. 특히 요때 꼭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죠 반응? 예? 취재 편의점 출연 이후 반응 어땠습니까? 좋아요. 왜 이게 뜨뜸이 지금? 아우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이 좋습니다. 네, 자 반응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김용남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 배지는 동백꽃. 동백꽃 4.3. 4.3. 오늘이 아, 4.3. 오늘 4.3. 4.3 78주기. 예, 저는 혹시 국회의장 후보들이 차는 아니 배지인가? 이광수 대표도 찼어요. 네, 지금 차셨네. 네. 네, 오늘이 4.3. 하나 드리면 참 좋겠어요. 이럴 때. 다음에. 네,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찰 아, 수 있도록. 오늘 방송 나가신다고요? 네. 이따가 끝나고 제가 이거 예, 떼드릴게요. 주세요. 저 방에 예. 또 하나 있으니까.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많이 얘기하신다. 아직 이광수 대표 소개를 못해가지고. 자,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시 의회에서 보내주셨어요. 와, 전국구시네요. 전국구. 아니 저 정도면 주셨어요. 대선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의 대선 후보급의 평론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광고입니다. 네. 광고를 먼저 소개하고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 싹 해놓고 있고요.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128만 원? 좋은데요. 괜찮죠? 예. 대표님 이거 괜찮죠? 128만 원. 저걸 받아서 네. 삼성전자 6주를 산다. 와, 이렇게 역시 네, 이렇게 이게 하는 다르네. TV는 절대 받지 마시고. 야, TV는 절대 받지 네, 말고 네. 돈으로 받아서 그래서 주식을 산다. 삼전 주식에 투자한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파란 나라인가요? 빨간 나라인가요? 오늘은 빨간 나라입니다. 진짜요? 예. 진짜요? 예. 진짜? 잠깐만 빨리 할게요. 자, 1분 1초가 아까운 기미 관리 아침에만 챙기면 끝일까요? 기미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24시간 내내 올라옵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기미 밀착 케어가 정답입니다. 낮에는 글루타티온 앰플 미스트로 뜨거운 봄 햇살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광채와 기미 방어를 동시에 하시고요. 연예인들이 바쁜 일정 중에도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광채 미스트라는 겁니다. 메이크업 위에 뿌려도 싹 스며드니 틈날 때마다 바로바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일명 기미상궁 앰플로 불리는 이 제품을 통해서 강력하게 집중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단 분들이 2주 만에 기미 경계가 흐릿해졌다, 속광이 차오른다 하며 난리가 났던 바로 그 제품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펩타이드 기술력이 밤사이 피부 깊숙이 전달이 돼서 기미를 정밀 타격해주니 가능한 일이라고 하고요. 파격적인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스트 앰플 키트 풀 세트가 오늘 단돈
69,000원에 모두 드립니다. 아, 이거 완전 홈쇼핑 같죠? 싹 다 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자, 해야 되나? 와, 이래야 되나요? 그거 좋아요. 자, 지금 바로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거나 검색창에 주디메르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는 미스트로 지키고 밤에는 앰플로 잡고 선착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하셔서 기미 고민 확실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편의 광고를 그 보내드렸습니다. 미스트는 기미에다만 뿌리나요? 다 뿌려도 됩니다. 막 오늘 의원님, 물에다가 예, 다 69,000원이에요. 싹 다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셔서 의원님 예. 예뻐지세요. 예. 우리 의원님 예뻐지시기를 저 추천드립니다. 뭐 예뻐지기만 한다면. 그럼요. 69,000원 쓸 수 있어요. 투자할 수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카메라가 지금 국회 국조특위에 나가 있는데요. 요 얘기는 꼭 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 새로운 파일이 또 나왔어요. 지금 연거푸 3번째 파일이 나오는 건데요. 2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듣고 간단한 논평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녹음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이분 걱정은 네. 자기가 심경 변화를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냥 자폭하고 나는 죽는다라는 걸로 가지 않고 갔을 때 민주당에서 자기가 이제 배신자로 찍히는 게 아마 제일 괴로울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마 부지사는 그 생각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검찰에서 이런 국정원 문건이 나와서 그 부분을 자백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저기 사모님한테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나 모양이더라고요. 그 뭐 이해찬 대표 지키려면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기 이해찬 대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동평이라고 저기 있고 그다음에 그 진미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이해찬 대표 사무실 비용을 한 달에 한 2천 얼마씩 김성태가 대줬다는 거거든요. 김성태가 대줬다는 거예요? 장영태가 아니고? 장영태도 돈을 그거는 그냥 후원금 낸 거 아닌 거 아니? 예, 장영태도 돈을 꽤 줬고요. 동시에 그리고 무슨 어떤 뭐 사무실도 저기 어떤 집도 하나 잡아줬고 그 다음에 김성태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은 계속 줬다는. 그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예, 그거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뭐 특별하게 한데 그거는 순수히 이해찬 씨 그 대표 퇴임하시고 나서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싹 묻는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돈이 실제로 다 이해찬한테 간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무실을 썼는데 그 사무실이 이재명 선거 캠프 비슷하게 약간 유사기간 비슷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그 선거 때 거기서 임명장 받았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동평 사무실 압수수색해 보면 완전히 이재명 그 선거 그 내용이 너무 많고. 그럼 그게 정치자금법이다 이건가요? 정치자금 위반 충분히 될 수 있고, 이게 나오면 지금 돈 봉투도 문제인데 이거까지 나오면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오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해찬도 이해찬이지만 또 결국에는 이재명으로 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 쪽하고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좋겠지만은 설주한 변호사가 민주당 사람이니까요. 그 근데 사람 그래 내가 일부러 그쪽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설주한 변호사는 내가 알지도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내일 근데 왜냐면은 일단 지금- 오긴 하는데 예. 그거는 뭐 부장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그거는 그래서 하여간 내가 하시면 민주당 될 것 입장이 어떻고 민주당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예. 일단 물론이죠. 본인과 가족 그 얘기만 좀 들어볼게요. 예, 아유, 저희 부장님께서 지금 뭐 사실 부지사 믿는 사람 부장님밖에 없어서요. 부장님께서 와주셔서 조금 뭐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도 힘들고 지금 부지사도 힘들고 이걸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검찰이 뭔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구나. 수계 이해찬,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이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관련해서
서민석 변호사는 지금 뭐 이런 거 이해찬 대표와 관련된 거 이거 싹 묻는다 말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암장, 소위 얘기하는 암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찬 계시죠, 의원님? 가깝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터무니가 없어요. 제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자주 가서 네. 이해찬 대표님 만나뵙고. 예.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거기 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했을걸요? 예, 했어요. 했습니다. 예. 아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와 관련해서는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주장으로는 갔더니 이재명 선거 관련된 게 너무 지금 많다. 갔더니가 아니에요. 지금. 좀 정확하게 네. 못 들었는데 아무 혐의가 없었다니까요. 네. 실제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했는데. 만약에 뭐가 있었으면은 그렇겠죠. 뭐 했겠죠. 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 했겠죠. 그걸로 봐서는 이건 명백하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박, 말씀이 사실이면은 거짓말로 협박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로 협박하는 예. 거다. 예. 예. 근데 지금 또 한편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사정하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도와달라고. 예. 자기들이 그린 그림이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사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듣기로는 우리 국조투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 윗선에서 많이 까였다. 박상영이.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앙지검의 반부패부, 반부패 수사부하고 뭐 나름의 어떤 경쟁, 뭐 이런 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제가 뭐 정치 입문에서 아주 오랜 기간 20년 넘게 아주 가까이서 일을 해봤는데요. 네. 얼마나 엄격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아까 뭐 김성태니 누구니 뭐 돈을 2천만 원. 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로 엄격하신 분이에요. 이해찬 대표 생전에 계셨으면 고발하셨겠죠. 예, 그럼요. 안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거 캠프로 뭐 했다. 제가 자주 들었다니까요. 예. 무슨 선거 캠프예요. 예. 어떠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전직 검사로서. 아니 그러니까 수사는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증거를 찾아서 수집해서 수사기관은 모르던 사실을 밝혀내는 게 수사 과정인데, 전 수사를 해야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상대로 뭐 사정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 예. 제발 진술 좀 뭐 하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그렇죠. 변호인한테 예. 사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좀 수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수사라고. 정당한 수사라고 보기가 예. 어려워요. 예. 어떠세요? 지금 저 논평을 듣긴 좀 경제 전문가한테 죄송하긴 합니다.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게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배경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정치 뉴스나 정치는 이 과거를 다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익숙치 않거든요.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저희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예.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화가 많이 나네요. 화가 많이 나세요? 예.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듣고 간단하게 듣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4분 지나고 있어서. 예. 일단 노력하겠다는 거죠. 예. 네.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할 테니, 그리고 부장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부장님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국정원 부분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 800만 다 무죄 달러는 받으시죠. 다 무죄라고 난 생각했어요. 네네네네네. 저도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근데 이제 국정원 문건하고 아마 김태균 그거 저희가 증거 낸 거 아마 이메일로 다 보냈을 텐데, 회의록 있습니다. 그 네. 회의록 보시면 또 생각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건 제3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 시켜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 예. 예, 하고. 근데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예. 시간은 뭐 드리는데 네, 내일 좀 내일 그거- 결정하라는 말씀하지 예, 마시고. 내일 결정하라는 말씀 전혀 아니고요.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만 나눠주십시오. 저 뭐 결정하라는 뭐 제가 그런 처지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네. 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네. 지금도 그냥
어떻게든 읍소하는 지금 입장인데 요거 지금 아이고 뭐 이렇게 검사님이 읍소하실 아니 입장은 왜 아니시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사건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부장님 모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 10시에 저희가 다 세팅해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다는데요. 어이가 없네요. 네,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이 해결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린 그림대로 그러니까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받아달라. 네. 그걸 지금 변호인이 예.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 지금 아닙니까? 보시는 지금 장면은 읍소, 오늘 들어오는 예. 박상현 검사 사진입니다. 지금 읍소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읍소. 예. 네. 그 검사 출신 계시니까 네. 변호인들하고 저런 대화 나눕니까? 거꾸로죠. 오히려 네. 변호인은 어떻게 좀 잘 봐달라고 오히려 변호인들이 주로 읍소를 하고 그렇죠.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자세가. 자세가. 예. 원래 변호인들이 이거 뭐 저 피고인을 대신해서 네. 뭐 이거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건 검사가 해결을 당부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국조특위 기관진 보고 받는 날인데요. 또 박상용 검사의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조특위 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또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그건 저희가 현장 라이브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 느낌을 딱 보면은 윗선이 있는 거예요. 윗선. 엄청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박상현 검사가. 윗선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저기 예. 변호인한테 예. 저렇게 읍소하다시피 해서 깨졌다. 예, 위에서 깨졌다. 예.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예,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어 보려고 네.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어제 감찰 관련된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빨간 나라라고 하셨는데요. 코스피가 어제보다는 올랐습니다. 5,402.74 전일 대비 168.69 플러스 3.22%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조금 올랐습니다. 1071.44 전일 대비 15.10 오른 건데요. 환율도 또 많이 내려갔네요. 1,508.40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 먼저 답변 하시기를요.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큰 이유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더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트럼프 연설이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어떤 영향이냐면 이제 트럼프를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네. 이제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뭔 말을 해도 석기 시대를 말하거나 네, 말든가 네, 이제는 뭐 신경 안 발전소를 쓰겠다. 폭파한다고 하든가 네, 말든가 네, 신경 안 쓴다. 네, 갈 길을 가겠다. 네. 저는 이 신호를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하루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건 예. 기업 가치라는 건 실적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대외적인 변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면 주식은 오를 수 있다라는 네. 걸 사실은 앞으로 보여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문가이신 우리 김영남 의원님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라이브로 들리면서 종전 선언을 기대했는데 거꾸로 더 세게 때리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어제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네. 진짜로 그렇게 완전히 박살을 낼 거면 예. 조용히 있다가 박살을 내야지. 예. 나 박살 낼 거야. 니네 각오해.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예. 저 얘기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이란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니 네네. 제발 좀 빨리 끝내자. 종전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라라는 네. 이른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얘기 같다.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열린 미국 시장이 네. 그 별로 안 빠졌어요. 오히려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듣기 시작한 것 같아 시장은.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올랐는데 네. 채권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거의 4.43에서 연 4.5% 가까이 갔다가 지금 4.3까지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 전쟁이 곧 끝나겠구나. 어떤 라고, 형태든. 그 자본시장에서는 그쪽 판단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제 라이브로 그 연설이 진행될 때는 팍 떨어졌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끝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하룻밤 사이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분석이네요. 트럼프가 맨날 you fire 막 이랬었는데 너 무시. 국제 증시 너 무시 이렇게.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사실 이제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 이런 것들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악재잖아요. 네. 사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파티 비롤인가? 파티 비롤 사무총장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찾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을 정합해 보면은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오일 쇼크 보다 더 심하다. 와 2022년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이거 두 개를 합쳐 놓은 수준이다. 그 정도의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우리 주식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방 저지선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5천 이하로 안 내려갔지 않습니까? 한 5,200 이 정도 5,050까지 5,000 끝내. 하여튼 5,000이 하방 저지선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곧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활성화 대책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제 기업 실적에 수렴될 것이다 주가는. 예. 그런데 지금 기업 실적들이 네네.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잖아요. 예. 반도체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하나 지금 두 분이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하나 희망적인 걸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른바 윅비. 예.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이거에 이제 4월 1일부터 우리가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선진국 채권 시장 지수거든요. 이게 지금 예상컨대 연말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한 500억에서 600억 달러가 외환이 들어올 거라는 전망이 있고 실제로 실제로 지금 4월 1일부터 3일간 해서 한 3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동발로 흔들렸던 시장의 일정 정도에는 구원투수 역할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내년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MSCI 선진지수 여기 편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나 또는 뭐 전쟁에 대한 예상은 지금 뭐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뭐 이런 몇 가지 또 희망적인 이런 또 변수들이 있어서 뭐 그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온통 모든 언론은 호르무즈가 막혀가지고 나라 어떻게 망할 거지 막 그러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이러저러한 지표들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 더 들어가야 된다. 의원님께서 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대량 그러니까 매입한다. 못 샀어요. 저는 바빠가지고 5,000 방송하시느라. 아니 사실은 5,000이 깨지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저는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워낙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뭐 저지선이 뚫고 내려가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야지 그랬었는데
별로 못 쐈어요. 이번에. 아, 별로 못 썼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는 보면 했다. 확실히 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안 돼. 돼.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돈이 안 돼. 5,000대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쉽다. 자, 말씀하세요. 아니 이광수 대표님께서 예. 오를 때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우리 예. 저, 애청자분들을 예,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남 서비스 차원에서 예.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바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닥은 언제 하느냐? 예. 올라갈 때 알죠. 어. 아 거기가 바닥이었구나.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바닥을 전 인지했다고 봐요. 아. 그럼 이제부터 주식을 사야죠. 지금부터. 근데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예. 분할해서 매수한다. 분할해서. 예, 예.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예. 그다음에 좋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고 네. 5월에 미중 회담을 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네, 네. 미중 회담이 잘 개최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받을 거다. 그렇겠죠. 이 얘기 지난번에 예, 말씀드렸기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좀 신뢰를 갖고 지금은 이제 한 무릎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바닥 짚고 예, 올라오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예. 투자를 다시 시작해야 예. 될 때다라는 예. 생각합니다. 사실은 두 번의 그 시도가 있었어요. 5천선을 깨려는. 예. 전쟁 터지고 나서 뭐 왕창 떨어졌을 네네. 때 그때 제 기억에 5,090인가에서 치고 다시 올라갔고 네. 요번에 5,050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또 네.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두 번을 때려봤는데 예. 여기가 저지선인 아, 거는 5,000이 일단은 확인이 확인.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을 네. 해. 야, 의회 나 60일 넘겨야 되겠으니 이거 승인해줘. 라는 취지로 연설을 만약에 한다면 또 한 번 깨지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는 야 5천 무렵쯤 가면 진짜 이게 1차 저지선이구나. 네, 바닥이구나. 네. 그거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광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왜 트럼프가 미국장이 다 마감된 밤 9시에 이 발표를 하냐. 통상의 정치인들은 뭐 발표할 때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잖아요. 뭐 미국 사람들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의 범주잖아요. 근데 다 집에 가서 쉬고 있는 저녁 9시에 그리고 봤더니 오늘 미장이 열리지 않는다면서요. 성금요일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목금 토일 이런 일종의 연휴 비슷한 개념이어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 어제 제가 주식 동아리 좀 돌아다녀 보니까 럼프 형 왜 국장의 미사일을 퍼붓고 그래?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rapidly 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오를 거다. 네. 유가도 빠르게 또 맞아요. 떨어질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제 연설에 그 단어가 들어가고 그 말을 한 거를 볼 때 자기 말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부담스러워했나 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폐장 이후에 예. 마감 이후에 그쵸. 악재는 발표를 하고 하고 그쵸. 예. 좋은 거는 좋은 거는 개장 전에 아유 이런 전에 근데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왜 했을까? 그러니까 왜 했을까? 그걸 아주 못 찾겠어요. 제가. 맞아. 네. 미국이 수장했죠 하루. 네. 그러니까 좀 도대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 갤럽 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65에서 67%로 긍정평가 올랐고요. 갤럽 조사는 두 번째, 그러니까 3월 3주차 때 67을 찍고 다시 또 2주 만에 다시 또 67%를 찍은 것입니다. 부정평가는 22%로 기록이 됐고요.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이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 44, 잘못하고 있다 40 이렇게 됐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 60, 잘못하고 있다 29 이렇게 됐습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뭐 아시고 광주 전라는 잘하고 있다 91, 못하고 있다 5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입니다. 갤럽에서 국민의힘이 18%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또 떨어졌어요. 전주에 20%가 처음으로 깨져서 19%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그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힘 35 이렇게 돼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7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전, 충청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 인천, 경기 더불어민주당 49, 국민의힘 17. 그다음에 서울이 더불어민주당 51, 국민의힘 13 이렇게 링크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연령대별로 40대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64%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0%입니다. 하나만 깨지면 단단히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언제 그랬냐면 윤석열 지지가 그때 뭐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을 때 9%인가 7%인가로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40대에서. 대한민국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여당 다수 당선 46, 야당 다수 당선 29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롭지도 않아요.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비슷한. 지금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보니까 이번 주는 다 국정수행 지지도나 맞습니다. 올랐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래요. 제가 최근에 봤던 여론조사 중에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것은 대구예요. 대구에 뭐 김부겸 동아일보 후보가 네. 아주 높게 나오고 있는 건 뭐 다 아는 네. 사실인데 연령대를 봤더니 30, 40, 50대에서 김부겸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높아요. 3, 4, 50. 기대도 많고 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세대잖아요. 이 세대가.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GRDP가 30년 이상 33년째 꼴찌. 꼴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수도권으로 그렇습니다. 오는 거고 예. 김부겸 총리가 기자회견하면서 거의 눈물 네. 지으면서 뭐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지하철방 네. 전전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다시 대구를 살려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기대가 대구에서도 많은데 근데 오늘 지금 조사에서도 보면은 정당 지지율 격차가 대구에서 저거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지금 그 대구 선거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기대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대를 크게 가질 수 있는데 더더구나 제가 제일 주목했던 연령 30대, 40대, 50대가 예.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있다. 거예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전국적인 지표는 비슷한 유형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최저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평가는. 근데 확실히 이제 TK 쪽의 일부 그 국민의힘 지지층도 약간 결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TK 지역이 제 기억으로 맞아요.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지금 올랐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방송에서 야 대구에서 뭐 김부겸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뭐 정당 지지도가 똑같이 나왔다, 네. 뭐 아니면 1% 민주당이 높게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자꾸 그렇습니다. 생산되니까 예. 야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약간 위기감을 느끼면서 예. 결집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선거는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쉬운 선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진짜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선거인 게 분명하고 지금도 우리가 10% 뒤지고 있다는 마음을 먹고 지금 선거에 임해야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여론조사상으로도 확인이 된 거 아닌가. 근데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선거임은 틀림없어 보여요. 예. 경북은 후보가 민주당이 어떻게 오중기 후보라고요. 네. 포항 출신인데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으로 네. 정치 활동을 하셨고 또 여러 차례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네. 했던 후보입니다. 떨어지면서도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하다. 상당한 있는 네.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저는 뭐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식 무료 강연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부산하고 창원이 찹니다. 제일 먼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 때 그런 지지도 오르는데 이 주식시장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지역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뭐 개혁하고 그리고 정상화 만드는 조치들이 네. 일반 특히 이제 3, 40대의 여론을 움직이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그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대통령 어제 그 시정연설 때문에 국회에 가셨는데 진짜 염색도 잘 못하고 얼굴이 많이 희끗하더라고요. 네, 얼굴이 많이 상해 진짜 잠도 에너지 위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실 거예요. 예, 근데 어제 의원님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만요. 막 줄을 서가지고 사진을 찍고 네, 그러시던데. 건강에 대한 의원들이 이제 직접 화면으로 네. 보다가 네. 직접 이제 면대면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조금 많이 상해 수척해. 수척해 있는 네.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들 나누면서 건강 염려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연설? 뭐 연설은 좀 이따 이야기하더라도 네. 이제 모습 그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네, 보면 네. 입장하실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립해서 예. 박수를 쳐 주셨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시정연설 때와는 달리 피켓 시위도 네. 이번에는 안 했어요. 아주 그리고 또 나올 때 또 국민의힘 좌석을 쭉 돌면서 의원석을 쭉 돌면서 일일이 다 악수를 했는데 또 그때 또 요구 사항이 있으면 또 대통령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꽤 긴 시간 말씀 나누고 그러시던데 저는 이런 국민들 보기에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국회 문화로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끝나자마자 장동영 대표 휙 나가버리고 조지현 의원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일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다 한 분 한 분 네. 너무 감사하다. 처음에는 이런 것도 없어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장족의 발전이다. 신성범 의원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웃던데 너무 뭔 일이 있었나요? 저는 신성범 의원님이 민주당으로 오셨는 줄 알았어요. 신성범 의원이 저는 뭐 상대당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깝게 지냅니다만 아주 사람이 좋아요. 네, 기자 출신 KBS 기자 오래 하셨고요. 후배들하고 뭐 자주 식사하시면서 정보교류도 하시고 제가 그런 재선 분입니다. 때 이제 간사 파트너였어요. 그러셨구나. 그때는 제가 야당이어서 예.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네. 자, 그 연설 얘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소나기가 아니다. 이거 그 폭풍우처럼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설령 전쟁은 끝난다 하더라도 에너지 문제는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그 심각한 타격을 미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광수 대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연설? 경제는 심리거든요. 네. 경제는 민주당 이정도 있지만 경제는 민주당이 심리다. 경제는 심리다.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회장님 앞에서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심리인데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를 28번 정도 단어를 썼다고 맞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먼저 선제 대응하는 측면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은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속도의 문제죠. 속도. 그러니까 선제 대응하려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항상 뭐 그가 여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 얘기를 논의하면서 특히 저는 국회의 책임이 좀 있다고 보는데 국회.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항상 지역에서 뭐 얼마 주세요 뭐 이런 논의들을 하다 보니까 뭐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늦어지고 아니, 사실인 것 같던데요. 취재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장기간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제 대응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달랐다. 속도를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빨리 선제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 점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계속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예산을 통과할 때 문제가 생기면 쉽게 말해서
막 수혜가 나면 수혜 지원 예산이 만들어지고 네. 항상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책인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마찬가지 의미인데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다는 게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문법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더 가는 거죠. 말씀 잘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쟁 나고 35일째 지금 되는 날 아닙니까, 오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뭐 우리 경제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경제에 부담이 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 이게 팍팍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속도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추경의 성격 자체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지금을 예. 지금 그러면 이건 이제 전쟁 추경인 거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존 추경이 생존 추경이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17일 만에 지금 초고속으로 추경이 편성됐는데 예. 이건 과거의 외환 위기나 코로나 위기 대응 때보다도 더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아, 코로나 때보다 더 빠르게 예, 대응한다. 그때도 무척 빠르게 대응했었는데 예. 그때보다 지금 더 빠른 대응인데 예. 이 과정에 뭐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은 뭐 코피를 흘리고 뭐 쓰러지고 그랬다는 뭐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X에 올리셨어요. 예. 박홍근 장관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네. 추경도 빨리 들어왔지만 국회 심의 과정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해서 네. 4월 10일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입니다. 예, 4월 10일까지 해서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합의를 해놨습니다. 예, 이건 예. 이 약속은 지켜질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왜냐하면 예. 이번 추경은 또 혹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원성 이 예산 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의원들도 이걸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네. 무슨 예를 들면 지역 민원성 예산 포함시켜 달라, 일종의 쪽지 예산. 추가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딱 이번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예. 정책과 관련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조금 더 담을 것이고 어허. 뭐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번은 이 합의된 4월 10일이 지켜질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은 그 이상은 못 받는데 해외에서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사와서 싸게 팔면 나중에 그 정유사에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이번 수. 추경 안에도 들어있죠. 그게 일부분. 목적 예비비로 5조가 들어 있는 예.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그럼 위해서. 그게 이제 정유사로 5조가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 가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유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한 5조 정도 목적 예비비로 한 5조 정도를 담아 놓고 네. 그럼 그러니까 최고가 시행 과정에서 혹시 손실 보게 되면 그것도 뭐 이렇게 좀 보존을 해주고 네. 또 이 뭡니까 기름을 실어 오는 데 있어서 운송비 이것도 지금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용도로도 지원할 수 있는. 예. 근데 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모르니까 예. 한 5조 정도를 지금 담아 놓고 있는 거죠. 크게 5조 정도 담아.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예비비. 이제, 예비비니까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고 그 사실은 그 이번 미국 이란 전쟁 터지기 전에도 한참 전에도 벚꽃 추경할 것 같은데 뭐 맞아요. 이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규모가 더 커진 거는 커졌죠. 틀림없는 예. 사실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8% 증가한 진짜 700조를 훌쩍 넘어가는 본 예산에다가 이번 추경 26조 네. 26조 2천억 원에다가 뭐 올해 추경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환율이 뭐 최근에 좀 내렸다고 해도 1,510원이에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지금 WTI 기준으로 110불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예. 이 정부 재정 확대에 고환율에 고유가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급하니까 하지만 예. 추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물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물가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요건이 다 갖춰져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뭐 금리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빠른 추경은 전쟁 때문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향후 물가 관리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게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를 해 보니 네네. 초과 세수가 조금 예. 생겼어요. 법인세 냈습니다. 네, 예, 법인- 냈어요. 물론 영등포 뭐 세무서에서 법인세에서 왔더라고요. 성실 납세. 반도체에서 한 10조,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의 예. 또 실적에서 또 한 5조에서 예. 15조 정도가 더 예. 생겼고, 그리고 이제 워낙 우리가 불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 거래세에서 한 5조 정도, 네. 그러니까 한 15조 정도의 그래서 한 25조 정도의 25조. 26조 2천억? 26조 2천억 중에 1조는 이제 기금에서 예, 하고. 들어오는 돈이고, 예. 이런 초과 세수가 생겼기 때문에 빚을 안 지고 빚을 그러니까. 안 내고 하는 추경이다. 편성한 예. 추경이어서 예. 조금 이제 우리 재정 건전성에 오는 압박 이건 예. 조금 예. 하지 않아도 되는 이번 추경인데요. 네. 물가 관련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물가가 3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 2.2%거든요. 예. 그러면 전월이 지금 2.0%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뭐 크게 이게 흔들린 건 아니죠. 안정권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외생 변수란 말이죠. 국제 유가가 올라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석유류 제품이 한 9.9% 정도 올랐어요. 이게 물가 상승에 크게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예.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제 유가 오른 거, 그다음에 환율 상승, 이게 동시에 오면서 물가 오름세에 예.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 중동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은, 이 중동 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안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렇게 기업 실적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수입을 해서 네. 물건 만들어서 또 수출해서 우리가 실적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실적에도 부담이 올 거고 또 물가에도 영향이 올 거고 네. 환율에도 영향이 오고 그러다 보면 금리에도 영향이 오고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지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들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부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 부채. 예, 이렇게 추경하면 어떡하냐. 작년에 첫 6,500조가 넘었다. GDP의 2.5배다. 이 돈 다 갚지도 않았는데 또 끌어다 추경하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론의 레파토리긴 합니다. 예, 추경하면 반드시 국가 부채. 근데 이제 물가하고 좀 보면 이번에 추경 때문에 물가를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예. 비판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은 수요가 늘어날 때 성립되는 논리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추경을 하더라도 예.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요. 네. 한국은행에서도 거의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이게 많이 좀 좁아져 있어요. 예. 물가가 오르면 이게 금리로 통화량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올리자니 내수와 가계부채가 걱정이고 네. 또 내리자니 물가와 환율의 부담이 오고 그래서 하느니 조금 좀 쉽지 않겠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재정 전략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10시 59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뭐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실제 지금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이제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네.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초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네. 12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조금 상승하는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가격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확실히 네. 그다음에 하락의 어떤 전환기
그런 변화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과 같은 추세면 그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렇죠.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은 거기까지 정부 정책이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건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정책이 나오면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거고요. 정책이 거기에 뒷받침을 못 해주면 다시 네.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책에 따라서 조건에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정책 중에 이제 보유세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유세만 뭐 능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의 정상화를 얘기하고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바람이 아니라 햇볕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강제로 집을 팔게 하지 않겠다. 그냥 알아서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네. 그게 바로 햇볕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바람에는 옷을 여밀고 그렇죠. 햇빛에서 옷을 벗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그 특성에 있어요. 네. 뭐냐면 바람은 일시적이죠. 그런데 햇볕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성을 얘기하고 네. 계속 더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벗는 거예요. 거죠. 예. 갑자기 덥고 추울 것 같으면 안 벗죠. 예. 그래서 이런 신뢰와 지속성을 갖고 가는데 사실은 저는 보유세가 핵심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보유세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 줬을 때 네. 옷을 벗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나오거나 그 보유세를 바람처럼 쓰면 쉽게 말해서 지금의 많은 지금 정부의 관계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주택 가격이 오르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유세를 바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예. 보유세를 햇볕으로 써야죠.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집값이 오르면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과거에 계속 그래왔잖아요. 안 통해요. 염일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의 그 상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유세를 먼저 얘기하고 네. 그걸 햇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게 필요하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입니다. 네. 그걸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예. 잠 못 주무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이제 갖는 거죠. 왜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지. 그러니까 보유세를 예를 들어 세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네. 대책이 아니라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그 네. 특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시장은 초고가 주택은 급매물 때문에 조금 싼 매물이 나오는데 네. 이 주변부라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평균적으로 집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쌌던 데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서울 네. 같으면 노도강으로 표현되는 뭐 이른바 조금 서울 지역에서 그 저렴한 주택들이 있던 데는 오히려 거의 12억에 다 네. 목전에 차는 식으로 올라가고 제 사무실이 있는 수원 광교 쪽도 요새 거의 신고가를 다 찍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부는 지금 올랐어요, 확실히. 오. 그래서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올라가는 시장 같아요. 느낌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대처적인 정책보다는 예, 예. 이참에 아예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다 고치자. 틀을 좀 바꾸든지. 바꾸자. 그러니까 네. 보유세 강화할 수 있죠. 네. 정책적으로. 예.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예. 구간도 현실화 시켜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 세금 3단계에서 네. 가운데 있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것 같으면 앞뒤는 내려주는 게 맞아요. 앞뒤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부동산 양도 특히 주택 양도 소득세는 계속 이연을 시켜주거든요. 네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음. 주택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 긴 시계열로 네. 부동산 세제를 완전히 뜯어 고치면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나 그리고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지금 불안한 게 네.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어 지금. 그래서 이게 시장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거냐. 예. 그게 조금 저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너무 불안하시다니. 오선인데. 오선. 아, 오선. 지금 의장도 아, 예. 불편하시는데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실수를. 아, 예,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한 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한번 정비할 때가 되긴 했어요. 네. 지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에서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시 가격이 올라서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 이른바 커졌다.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예. 그래서 건강보험료, 뭐 맞아요. 재산세 다 부담이 또 부담이 커져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매우 비판적인 논점. 물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겪는 건 아니지만. 봤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자산, 고가 부동산 보유 계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바로 이런 세부담 증가가 바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분들이 그 예. 동네 많이 살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1일 날 예. 금융위에서 발표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예. 뭐 이거 부동산 대책인데요. 우리 유광수 대표님이나 전화 계속 했던 이야기,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뭐냐면은 그 다가구 다주택자, 예.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아서 그 그쵸. 주택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기가 도래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만기 연장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대통령도 발표하시네요. 예,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예, 예. 이거 작년에 유광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막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거. 제가 맞아요. 진행하는 어떤 예. 물론 지금은 안 하는데 경제는 방송에서, 민주당? 아, 예, 방송에서? 예, 경제는 민주당. 근데 경제는 이게- 민주당에서 아, 예. 우리 유광수 대표님. 근데 이게 말씀하셨고. 엄청나게 예. 큰 벽이 있었어요. 어. 은행이 너무 싫어하죠. 예. 은행이. 아, 네. 그럼요. 네. 땅 짓고 그렇죠. 헤엄치기인데. 그러니까. 더구나 그러네. 그건 가격이 오를 걸 대비하면서 또 이 맞아요. 대출해주는 측면도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김태현 의원님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급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만 한 2천 가구 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이거 만 2천 가구에 한 2조 7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부담이 되면 대출 연장이 안 돼서 계속 보유하고 있기가 힘들게 되면 네. 이게 매물로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는 게 꼭 신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구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요 구축이 시장에 나오는 예. 그런 효과도 있다. 이 말씀. 그 여당 국토위원들 중에 다주택자들 많잖아요. 아니요, 우리 여당 없어요. 아이 그 언론에 나왔는데 국토위원들. 그러니까 투기 목적에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네. 사정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야기하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을 갖고 있는 아 여섯 채씩 의원은 있거나 이런 사람 은 없다. 아니 두 채도 없어요. 투기 목적으로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얘기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예, 배제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맞습니다. 분들은.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 그리고 김용남 의원님께서 다음 방송 가셔야 돼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광수 대표님 다음 주에도 나오실 수 없으시죠? 아닙니다. 나와야죠. 진짜요? 네, 네. 와 네. 만세. 네. 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희가 네. 들이댑니다. 아, 세 분 조합이 너무 좋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네. 또 세 분이 나오면 조회수와 또 구독자가 늘더라고요. 저희가 아니 요새 저기 구독자가 진짜 장애님 전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게 네. 사실은 정치와 경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정치와 경제를 같이 다루는 프로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이 너무 필요하다니까요. 좋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식시장도 얘기하면서 정책 예, 얘기하고 법을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이게 원래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꾸 분리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예. 같이 얘기해야 된다. 예. 그런 장이 지금 예. 취재 편의점에 유일하게 있는. 그 단적인 얘기, 박수 안 치세요. 그 단적인 예 정치와 경제가 한 몸이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보면 알잖아요. 그러네. 같이 아유, 움직여, 진짜. 이게. 아유 정말. 오늘 이 방송 나오려고 예. 아침 9시에 착
착붙 공약단. 내 저번에 홍보 한번 했 착붙. 착붙 예. 공약단 QR 코드. 예. 회의하다가 예. 회의하다가 저 급하게 여기 세상에. 왔잖아요. 야. 저 다음 주에 발표할 야. 공약 정리하다가. 그렇군요. 네. 예. 자, 빨리 가서 또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